잘난 거는 타고나야 하지만 잘 사는 거는 네 하기 나름이야. 잘 살려면 믿어야 한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이들한테 씩씩대는 대신 타고난 것들이 없다며 신세 한탄을 하는 대신 지금 바로 이 자리, 이 시간, 이 모든 것이 결국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토양이 되리라는 것을. 귀하지 않은 시간은 없고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 길이 보인다는 것을. 그걸 믿어야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바라는 대로 되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삶이 생각대로만 된다면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냐고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어긋나는 지금 이 순간은 매번 힘겹고 불안해지기도 하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추스르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수카에서 펴낸 인생은 언제나 조금씩 어긋난다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박A 작가는 13년간 KBS와 MBC에서 방송작가로 활동했고 엄마에게 안부를 묻는 밤이란 책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작가입니다. 작가는 흔들리는 삶 속에서 시간이 답해준 것들이란 제목으로 쓴 프롤로그에서 이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질문이 늘어간다. 다들 이 생을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걸까?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 이렇게 막막할 땐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 걸까? 삶은 이토록 불공평한데 노력이란 걸 해야 하는 걸까? 인생의 혼란과 시련을 겪을 때마다 살아가고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 자신만의 길을 찾아낸 사람들이 내게 답을 전해주기를 바랐다. 이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과 세상을 다루는 역량을 키우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누군가 내게 다정하고 사려 깊게 말해주길 소원했다.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오랫동안 열심히 삶의 여기저기를 기웃거렸다. 사랑하고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하고 어이없는 불운에 넘어지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별에 온몸을 떨고 쓰리고 아픈 말들에 잠 못 이루고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것을 잃고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험난한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다녔다. 기대와 다르게 언제나 조금씩 어긋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생의 의지를 지켜가는지, 울고 화내고 방황하면서 어떻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지, 숨을 죽이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들과 나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나누고 읽고 썼다. 이곳저곳을 헤매며 찾은 삶의 다정과 사랑과 희망들이 흔들리는 우리를 오래도록 지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는 믿고 있다. 삶은 여전히 우리를 배신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좌절시키고 절망하게 하겠지만 질문하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불완전한 행복 속에서도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그 길에서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책은 1장, 이 생을 이탈하지 않기 위하여, 2장, 인생은 언제나 조금씩 어긋난다, 3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지나요? 4장, 흐르는 시간이 건네는 말, 5장,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순간. 이렇게 총 5장 안에 고난 가운데 어떻게든 자신만의 길을 찾아낸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길을 찾아내기 위해 골똘한
자신의 소소한 이야기들 53편의 글이 담겨 있습니다. 솔직하고도 담백한 작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오롯이 혼자인 하루. 어머니가 요새 잠을 통 못 주무셨대. 왜? 무슨 일 있으셔? 아니, 내가 요새 계속 출장을 가니까 왜 회사에서 내 아들만 저렇게 밖으로 내모나,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한참 걱정하셨나 보더라고. 다 키워놓으시고도 걱정이 많으셔서 어쩌지? 그러게 말이야. 아무 일도 아닌데. 그럴 시간에 당신 건강이나 챙기시지. 남편과 통화를 끝내고 나니 얼마 전 읽은 에세이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누나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걸까? 이 봄날에. 가끔은 누나들이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하루를 지냈으면 하고 바랐다. 세상을 구하려고도 하지 말고, 미래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을 키우지도 말고, 어떨 때 어떤 마음을 써야 하는지 동생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지도 말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남분분이 꽃잎은 흩날리고 고양이와 옥상과 잠뿐인 평온함 속에서 온전히 혼자가 되어 인생이라는 회전목마를 타고 즐거워하길. 때론 기쁜 우수에 젖으면서. 나이든 누나들을 향한 다정한 걱정과 바람이 담긴 남자의 글을 읽으며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게 아닐까 생각했다. 사랑하는 이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며 삶의 충만함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더 많은 걸 주어야 한다는 의무에 시달리지 말고, 평안한 고요 속에서 삶이 흘러가며 보여주는 아름다운 우수와 기쁨들을 놓치지 않으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 얼굴도 본 적 없는 남자의 애틋한 걱정이 잠시 나를 붙든 이유는 그 마음이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 같아서였다. 부모들이 자식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듯 자식들도 바란다. 부모님이 때로 나의 존재를 잊을 정도로 즐거우시기를, 인생의 소소한 행복을 잘 누리며 사시기를. 아마도 그의 누나들은 우리 시어머니처럼 늘 바빴을 것이다. 뉴스에 나오는 흉흉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내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찌 살지 걱정하느라, 뭐라도 해야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질까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가느라, 사는 게 힘들다고 한숨을 쉬는 어린 동생들의 어깨를 한참이나 다독이느라,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뭐라도 해줘야 할 것 같아 부지런히 반찬을 만드느라, 모처럼 한가로운 날에는 다들 잘 지내는지 그 소식이 궁금해서 하염없이 전화기를 바라보느라. 언제부터였을까? 삶의 부동호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향해 바뀌게 된 것은, 다른 존재를 돌아보느라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게 된 것은 아이가 태어나던 순간부터였을까? 아이가 없던 이전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내 존재의 이유가 마치 아이 때문인 듯 몸과 마음을 바치던 그때부터였을까? 연로해진 부모님을 보며 더 바쁘게 살아 성공해야겠다고 마음먹던 그 순간부터였을까? 묵묵히 출근하며 버티는 것만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마음먹고 다른 것은 잊자고 다짐하던 그때부터였을까? 나이가 들수록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사는 일이 힘들어진다. 나만 바라보는 작은 아이를 생각하면 나를 위한 시간 따위는 사치처럼 느껴진다. 나보다 힘들고 아픈 이들을 생각할 때면
손을 내미는 게 도리지 싶어 기꺼이 내 시간을 바친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공하려면 나를 잠시 내려놓고 상대에 맞추는 게 당연하다며 스스로를 설득하며 산다. 그러나 삶의 계산이 어디 그렇게 정확하던가. 주는 만큼 되돌아오는 일은 늘 드물다. 애쓴 마음을 몰라주는 일은 다반사고 노력한 만큼 올라서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그래서 어느 날 훌쩍 나이 든 자신을 보며 다들 이렇게 말하는 건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 누굴 위해 산 거지? 뭘 위해 산 거지? 그 순간 문득 삶은 쓸쓸해진다. 어느 날 찾아올 인생 무상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 어른에겐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한 하루가 필요하다. 새털구름 떠다니는 하늘을 가만히 누워서 바라볼 하루가, 어느새 져버린 낙엽 쌓인 길을 혼자 걷는 시간이, 가슴에 책을 올려놓고 한참을 빠져들다 까무룩 잠드는 시간이, 낯선 카페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 시켜놓고 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남몰래 듣는 날이 필요하다. 마치 내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다. 늘 퍼주기만 하는 우리의 부모님들도 살아남기 위해 버티느라 오늘도 신발끈을 조여매는 당신도 나도 때로 혼자 행복할 수 있었으면 한다. 혼자 생의 우수를 보듬을 시간이 있었으면 한다. 잠시 나를 바라보는 존재를 잊고 나 자신만을 사랑한 그 시간이 다시 또 일상을 버티게 해줄 테니까. 그것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그토록 바라는 내가 행복해지는 길일 테니까. 인생은 언제나 조금씩 어긋난다. 엄마와 함께 식사를 했다. 고기가 작네 라든가 비싸잖아 라고 실컷 투덜거리면서도 어머니는 좋아하는 음식이었던 스키야키를 날름 먹어치웠다. 헤어질 때 그럼 또 봐 라며 즐거운 듯 손을 흔들며 오후에 신주쿠역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어쩌면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라는 근거 없는 불안에 휩싸였다. 그래서 어머니의 등이 남쪽 출구의 개찰구에서 인파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동안 길에 서서 지켜봤다. 슬픈 예감은 왜 틀리지 않는 걸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말은 현실이 되었다. 그는 어머니를 보내고 모든 자식들이 하는 생각을 한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지 않았을까? 그 후회에서 출발해 만든 영화가 걸어도 걸어도라는 작품이다. 감독은 어머니 삶의 한순간을 잘라내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영화에 담았다. 감독의 어머니는 늘 그의 장래를 염려했다. 영화 일을 한다고 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만 보여드렸다. 어머니가 반년만 더 버티셨다면 좋았을 텐데. 그럼 이 영화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어엿한 영화 감독이 되어 세상의 인정을 받는 그를 보며 얼마나 뿌듯해하셨을까? 그는 영화의 카피를 이렇게 정했다. 인생은 언제나 조금씩 어긋난다. 그것은 그가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알게 된 인생의 비밀이었다. 아이를 낳았을 때 모든 딸들이 그렇듯 엄마 생각을 했다. 우리 아들을 봤다면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을까? 3년만 더 버티셨다면 좋았을 텐데. 운전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는 그랬다. 이제는
엄마를 편하게 모시고 어디든 여행도 다닐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의 말에 동감했다. 그런데 조금씩 어긋난 인생이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든다. 가슴에 구멍이 뚫려도 내게 생은 아직 남아있으니까 못다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내가 사는 삶이 고인이 바라던 삶이었을까? 인생의 유한함을 온몸으로 알려준 그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깊은 슬픔들은 바닥까지 내려간 존재에게 말한다.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잊지 말라고. 아마 감독도 그랬을 것이다. 잊을 수 없는 회한의 감정들은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영감이 되었을 것이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슬픔의 바닥에서 헤매던 시절. 밤이면 자꾸 이런저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엄마가 했던 말들, 아빠가 했던 말들, 우리가 함께 나눴던 시간들이 머릿속에 둥둥 떠다녔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기다려주지 않은 채 떠나버린 시간에 묻고 싶은 말들만 늘어났다. 그러다 어느 날 글을 쓰기 시작했다. 방송 일을 접은 지도 오래고 책을 낸 지도 몇 년이 지난 상황이지만 마음이 그저 쓰라고 자꾸 얘기를 했다. 쓰면서 알게 되었다. 나는 지금 살기 위해 쓰고 있구나. 내가 밤마다 그토록 잠 못 이뤘던 건 제대로 살기 위해서였구나. 그 모든 시간이 어긋나버린 인생에 대한 애도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된 건 글을 끝내고 난 후였다. 살다 보면 바닥까지 가는 슬픔들이 파도처럼 인생을 삼켜버리는 시간이 찾아온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지만 숨쉬는 것조차 힘겨운 시간들은 어떻게든 지나간다.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된다. 어긋나버린 인생과 후회의 시간을 잘 애도하며 생을 버텨낼 때 인생은 한편의 예술처럼 내면의 정수를 일깨우고 말해준다. 삶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는 어느 대작가의 말을 가슴으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구멍을 지닌 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 허기의 간주곡 르 클레지오. 모든 것을 주면 떠나버리는 사랑의 슬픈 법칙. 버스기사님이 오른편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사는지 무척 가까운 사이처럼 보였다. 엄니, 그래서 결국 죽겨? 아니 그럼 어떡해. 죽는 소리를 하는데. 아이고, 내가 안 된다고 했잖여. 이제 봐봐. 아드님이 찾아오는지. 그러게. 나도 영 안 돼 보여서 주긴 했는데 요새 통 연락이 없더라고. 그게 그런 거요, 엄니. 부모는 돈이 힘이요. 그걸 미리 다 줘버리면 부모를 잊는다니까. 그래도 걔가 마음은 여려. 아니, 마음이 여린데 엄니 돈 다 가져가 버린대? 지 사는 게 영 마뜩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뭐. 이번 한 번만이라고 계속 말하는데 어떻게 안 줘? 아이고, 엄니도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어디다 쓴대? 지난번엔 첫째한테도 다 퍼줬으면서 어떻게 안 줘? 이 자식 앞에서 모진 부모가 어딨게? 그러고 이제는 더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어. 아휴, 엄니가 울 엄니였으면 좋겠네요. 자식들이 아직 젊어서 그래요. 곧 깨달을 날이 있겠지. 참, 엄니, 병원 가시는 길이라고 하셨죠? 무릎은 어때요? 괜찮으신겨? 아니, 영 좋질 않어.
그래서 의사 선생님 좀 만나려고. 그 지난번 갔다 오신 그 병원이죠? 아무튼 이제 자식들 일 싹 잊고 건강이나 잘 챙기셔. 그래야지. 내 건강 내가 잘 챙겨야 자식들 걱정 안 시키지. 정감 넘치는 기사님과 순한 할머니의 우정이 보기 좋아서 훈훈한 기분이었다가 이내 마음이 휑해졌다. 숱없는 할머니의 성성한 파마머리를 보고 있자니 어쩐지 할머니가 서글픈 표정을 짓고 계실 것 같아서. 머리가 다 새도록 한 세월을 견디며 자식들을 키워놨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는 걱정, 더 줄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 그런 신세한탄을 기사님께 하다가 따뜻한 지청구를 들었지만 어쩐지 자식들 흉을 본 것 같아 개운치 않은 기분에 할머니는 그날 조금 외롭고 서글프지 않았을까? 기사님은 50대 중후반으로 보였다.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또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한 나이. 그 세월을 살면서 많은 경험들을 한 것 같았다. 부모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뻔질나게 들락거리던 자식들이 재산을 정리하자마자 점점 뜸해졌던 일과 부모가 끝까지 내놓지 않던 재산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꾸준히 찾아가던 자식을 많이 본 건지도 모르겠다. 그들을 보면서 결국 부모 자식 관계에도 돈이 영향을 끼치는가 싶어 씁쓸한 마음에 소주 한 잔 마신 적도 있었을까. 돌아올 게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주고 싶은 사랑. 앓는 소리가 무언가를 더 바라는 또 한 번의 핑계라는 걸 모르지 않으면서도 기꺼이 한 번 더 속아주는 사랑. 모든 것을 주면 떠날 수 있다는 걸 숱하게 경험하고 들어왔으면서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 그게 부모의 사랑이다. 힘없는 노인이 되는 건 괜찮아도 자식의 축 처진 어깨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 무릎이 아파 혼자 병원에 가면서도 내내 자식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운 사람. 뼈를 깎는 세월이 마련해준 돈도 자식 앞에서는 하나도 아깝지 않은 사람. 아픈 곳이 많아지면 당신 걱정보다 자신이 자식에게 짐이 될까 그것부터 신경 쓰는 사람.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줄 것이 없나 계속 두리번거리고 있는 사람. 줄 것이 생기면 언제 소식 한 번 안 주나 하염없이 전화기만 바라보는 사람. 더 많이 사랑해서 늘 외로운 사람. 그들이 부모다. 아마 기사님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할머니를 아무리 말려도 결국 자식에게 돈을 줬을 거라는 걸.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늘 더 주고 싶으니까. 그게 사랑의 법칙이니까. 그러면서도 그가 할머니를 말리며 하나마나한 잔소리를 늘어놓는 건 어떤 바람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 주고 나면 떠나버리는 또 다른 사랑의 법칙이 제발 이번엔 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아니, 할머니의 자식들이 할머니의 이런 마음을 더 늦기 전에 알았으면 하는 마음. 기사님과 할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지 못한 채 버스에서 내렸다. 정류장에서 창가에 앉은 할머니를 슬쩍 바라보았다. 기사님이 할머니에게 농담을 건넸는지 할머니가 아이 같은 미소를 짓고 계셨다. 할머니가 더 많이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주고 또 줘도 주고 싶은 그 마음과 떠날 줄 알면서도 다 줘야만 살 수 있는 그 사랑이 슬퍼하지 않도록 누군가 할머니의 손을 몇 번이고 쓰다듬어주며 그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해주면 좋겠다. 어른인 척하다가 나이만 먹었다. 남들이 중년이라고 부르는 나이가 됐음에도 나는 어른답지 못하다.
관계에 휘둘릴 때면 도망칠 생각만 하고, 타인에게 지적을 받으면 금세 풀이 죽고, 외로울 때면 징징거리고 싶어 핸드폰부터 들고, 힘들다 싶으면 한숨부터 쉰다. 어린 시절에는 나이만 먹으면 그냥 다 어른이 되는 줄 알았다. 세월은 저절로 지혜를 쌓게 해주고 마음의 평화도 선물해 주겠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누구도 나를 얕잡아 보지 않겠지. 그때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겠지. 빨리 나이가 먹고 싶었다. 막상 적지 않은 나이가 되어 정신을 차려보니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인생의 크고 작은 파도에 휘청거리며 가야 할 길에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있다.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척의 기술이 조금 늘었다는 것. 흔들리면서도 아닌 척, 괜찮지 않으면서도 괜찮은 척, 기분이 나쁘면서도 쿨한 척. 그렇게 이런저런 척을 하면 어른스러워 보일 거라고 믿었다. 그럴 때마다 초조했다. 진짜 어른은 언제 되는 건가 싶어서. 영화 위아영에서 나오는 44살의 주인공 조 씨를 마음 편하게 지켜볼 수 없었던 건 그래서였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평생 교육원에서 강의도 하는 조 씨는 겉으로 보면 번듯한 어른으로 보이지만 실은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방황하는 중년이다. 데뷔작 이후 이렇다 할 작품도 내놓지 못한 게 7년째. 어서 빨리 번듯한 작품을 완성해서 다큐멘터리계의 거장인 장인어른의 인정도 받고 싶고 아이도 갖고 싶지만 되는 게 없다. 야속한 세월은 이제 그에게 노안과 관절염을 선물하며 꼭 이렇게만 말하는 것 같다. 당신의 청춘은 다 지나가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아마 그래서였을 거다. 그의 열렬한 팬이라며 다가온 젊은 제이미에게 어떤 의심도 없이 마음을 줘버린 건. 제이미를 따라 빈티지 자전거를 타고 요즘 젊은이들이 가는 힙합 장소들을 따라다니며 조 씨는 청춘의 기분을 만끽하고 제이미의 다큐멘터리 연출까지 물심양면으로 돕는다. 그런데 어쩐지 기분이 이상하다. 조 씨에게는 그렇게 어려웠던 다큐멘터리 완성이 제이미에겐 너무 쉽다. 제이미에 대한 감정이 점점 애정이 아닌 질시로 변해갈 무렵 조 씨가 알게 된 진실. 제이미가 자신의 경험과 배경을 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완성된 다큐멘터리도 실은 조작된 부분이 있었다. 엄청난 기대와 관심을 받는 신인 감독이 된 제이미를 무너뜨리기 위해 달려가는 조 씨. 하지만 그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한바탕 소동을 겪은 후에 조 씨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한다. 난 정말이지 존경받고 싶었어. 제자도 있으면 했고 날 진짜 어른처럼 바라봤다고. 태어나 처음으로 나란 존재가 어른 흉내내는 애로 느껴지질 않았어. 그 모든 과정을 함께했던 아내 코넬리아는 그의 곁에 앉아 이렇게 얘기한다. 자기도 그랬어? 그 말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했다. 당신도 그랬어요? 당신도요? 우리는 모두 진짜 어른은 되지 못한 채 어른인 척하며 사는 걸까?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이를 향한 질투의 시선을, 어려운 상황에 마주할 때마다 허둥거리기만 하는 바보 같은 나를 어쩌지 못한 채 오늘도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꾸역꾸역 하루를 사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를 위로하는 진실은 이것뿐이다.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다는 것. 내가 살면서 제일 황당한 것은 어른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결혼하고 직업을 갖고 애를 낳아 키우면서도 옛날 보았던 어른들처럼 나는 우람하지도 단단하지도 못하고 늘 허약할 뿐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늙어버렸다. 준비만 하다가.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 황현산. 머리가 하얘지도록 책상에 앉아 학문을 연구한 존경받는 어른마저 이런 고백을 할 줄 정말이지 몰랐다. 이 고백을 듣고서야 나는 인생에 대한 조바심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다. 나는 늘 모자라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그렇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껴안은 채 어떻게 살 것인지는 고민해 볼 수 있다. 적어도 엎어지고 깨지고 주저앉는 그 순간 삶은 또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테니 조금씩 성장할 수 있으리라는 걸 믿고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에 나를 닮은 당신을 닮은 나를 만나는 행운이 찾아올 수 있다면 그때는 서로 활짝 웃어주어도 좋을 것이다. 본문 가운데 이문재 시인이 쓴 소금창구의 일부를 인용하며 쓴 글이 있습니다. 옛날은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꾸 오는 것이었다. 살아가다 보면 나이 들어가는 게 슬프도록 안타까워지는 날이 찾아올 것이다. 한 곡의 노래 때문에 떠난 지 오래인 사랑에 다시 마음이 헛헛해지는 날도, 길을 걷다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그와 꼭 닮은 누군가를 보며 마음을 쓸어내리는 날도, 영화를 보다 이제는 볼 수 없는 누군가를 생각하며 쓸쓸한 어깨를 하고 걷는 날도 있을지 모른다. 그때의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다. 우리의 시간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언제든 다시 찾아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러니 조금 울고 다시 웃어도 괜찮다고. 오늘 읽어드린 이 책의 따뜻한 글귀들과 따뜻한 마음으로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